당신의 마음에 비가 내릴 때 내가 떠오르기를. 하필이면 일기예보를 확인하지 않고 나온 날이었다. 1시간 뒤면 집에 가야 하는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딱 봐도 금방 그칠 비는 아니었다. 하늘은 이미 자신의 우중충한 기분을 한껏 뽐내고 있었다. 근처에 아는 사람도 없고 누군가에게 데리러 오라고 하기에는 너무 먼 거리라 창문 밖만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볼일이 끝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도저히 밖으로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바깥쪽으로 손바닥을 펴보니 빗방울이 손바닥을 뚫을 기세로 떨어졌다. 지하철역까지 이 비를 다 맞고 가면 꿉꿉한 비 냄새와 찝찝한 옷의 감촉을 느끼며 2시간 이상 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필 주변에 편의점도 없어서 우산을 살 수도 없었다. 대책 없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한 여자가 다가와 나에게 말을 걸었다. 혹시 우산 없으세요? 지하철 타시는 거면 역까지 같이 가실래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친절에 어벙한 표정을 지으며 아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했다. 평소 같았으면 괜찮다고 거절했을 텐데 대답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호의를 덥석 받았다. 모르는 사람과 함께 걷는 게 어색해서 아무 말이나 주고받았다. 몇 호선을 타는지 어디까지 가는지. 다행히도 질문이 다 떨어졌을 때쯤 지하철역에 도착했고 타는 방향이 반대쪽이라 지하철 개찰구에서 헤어졌다. 그 짧은 시간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5번 정도 하고 머리를 10번 숙였던 것 같다. 지하철 의자에 앉으니 마음도 푹 내려앉았다. 만약 그분을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 내 꼴이 어땠을지 상상했다. 그분 덕분에 화를 피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졌다. 오늘 하루의 피로가 싹 풀리는 기분이었다. 곤란한 상황에서 적절한 도움을 받으니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사람은 이렇듯 아주 사소한 일에 위로를 받는다. 위로라고 하면 크고 대단한 것일 줄 알았는데 아주 작은 것이라도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면 그게 바로 위로가 되기도 한다. 우산 같은 존재가 되기로 했다. 누군가의 마음에 비가 내릴 때 떠오르는 사람이 되기로 했다. 비를 그치게 할 수는 없지만 비를 막아줄 수는 있으니 나는 앞으로 우산이 되기로 했다.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아주 큰 우산이 되기로 했다. 슬퍼서 슬프다. 슬픔은 언제 찾아오든 아프다. 나이가 적다고 해서 더 슬프거나 나이가 많다고 해서 덜 슬프지 않다. 슬픔은 그 존재만으로도 아프다. 슬픔은 때로는 어렵고 괴롭다. 마음에 돌을 얹어놓은 것처럼 무거워서 고개를 들 수 없게 만든다. 또 경사가 급한 오르막길을 오르는 것처럼 힘들어서 가벼이 넘길 수 없다. 반면 행복은 모든 것을 느끼게 한다. 좋은 향기를 맡으면 좋은 향기를, 좋은 음식을 먹으면 좋은 음식을, 좋은 풍경을 보면 좋은 풍경을 있는 그대로 느낀다. 모든 감정에 색을 담는다. 하지만 슬픔에는 색이 없다. 좋은 향기도 좋은 음식도 좋은 풍경도 다 바래진다. 슬픔이란 그런 것이다. 슬픔이 찾아오면 당황스럽다. 나이가 들수록 마냥 슬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른이 되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더해진 뒤부터 내가 가장 먼저 배운 말은 괜찮다였다. 괜찮다는 한마디에 모든 게 괜찮아져야 하는 게 어른처럼 느껴졌다. 어른들은 세상 앞에서 슬픔을 감추며 사는 것처럼 보였다. 슬프지 않을 리 없는데 내색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저게 어른이구나 싶었다. 그래서 나도 아무리 슬퍼도 아무렇지 않게 일상생활을 하고 주위 사람들을 걱정시키지 않기 위해 웃으며 지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밝고 씩씩하게, 그게 어른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한 번 겪은 슬픔을 다시 겪으면 슬프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다. 어쩌면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상처를 덜 받는다고 여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슬픔은 몇 번 겪어도 똑같이 슬프다. 수백 번을 겪어도 아프다. 다만 슬픔에는 그걸 감추는 방법을 몰라 티가 났다면 그 다음에는 점차 슬픔을 감추는 법을 배워 티나지 않는 것 뿐이다. 어른이라고 해서 심장에 강철이 둘러져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
더 여리면 여려졌지 더 단단해지지는 않는다. 슬픈 상황에서는 누구나 슬프다. 슬픔을 얼만큼 숨길 수 있느냐에 따라 그 정도가 달라 보일 뿐이다. 오늘 슬퍼하면 내일에 지장이 생기니 빨리 마음을 수습하려는 모습이 슬프다. 내일로 미루고 다음 달로 미루고 내년으로 미루고 시간에 묻혀서 슬픔이 사라지는 게 슬프다. 슬퍼할 시간이 없다는 게 슬프다. 슬퍼할 여유조차 없다는 게 슬프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일. 미워하지 말자. 아무리 미워도 미워하지 말자. 겨우 그 정도인 사람 때문에 감정을 소모할 필요가 없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한다. 상처를 주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 던지는 돌은 피하면 되지만 귀에 꽂히는 말과 눈에 담기는 행동은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지 않는 건 내가 어찌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하지만 상처를 받더라도 미워하지 않는 건 내가 다룰 수 있는 영역이다. 상처를 증폭시키는 건 미움이다. 나에게 상처를 줬던 일을 계속 떠올리고 미워하다 보면 손톱만 했던 상처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그 사람이 줬던 상처는 어쩌면 금방 녹아 없어질 만큼 조그마한 눈꽃이었는데 거기에 내가 미움을 얹어서 커다란 눈덩이로 만들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상처받았던 일과 비슷한 상황만 맞닥뜨려도 집채만한 눈덩이가 날아와 내 가슴을 친다. 누군가가 아무리 미워도 미워해서는 안 된다. 미움은 해롭다. 미움은 성격을 삐뚤어지게 하고 가치관을 망쳐놓고 마음을 좁게 만든다. 결국은 내 손해이다. 그 못난 사람 때문에 나를 망치는 것이다. 미움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런 사람 때문에 나를 망치면 안 되기 때문이다. 미움의 대상을 용서라는 의미가 아니다. 미움의 대상을 용서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그저 미워하지 말라는 의미이다. 사람을 생각 위에 올려놓고 자꾸만 뒤적거리면 손길이 닿는 곳마다 상처만 남길 뿐이다. 마음에 흉터가 남으면 예전에 겪은 상처와 비슷한 일이 스치기만 해도 심장이 요동친다. 심장이 쿵쾅 내 가슴을 칠 때마다 고통을 느낀다. 그 고통을 피하고 싶어서 미움의 대상이 그어놓은 틀 안에서 살게 된다. 넓어지는 게 아니라 좁아지게 되고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올가매게 된다. 상처받는 게 두려워서 작디작은 존재가 되려고 움츠러든다. 그 나쁜 사람 때문에.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내가 소중한 사람이기에 그 사람을 미워해선 안 된다. 미움은 나를 망가뜨릴 뿐이다. 나는 이 세상에 열심히 피워낸 꽃이다. 좋은 물과 좋은 공기와 좋은 햇볕만 받고 자라도 부족할 만큼 귀한 꽃이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 자신을 조금 더 소중히 여겨도 된다. 나는 충분히 그럴 만한 사람이니까. 어제보다 오늘 더. 어제보다 오늘 한 뼘 더 자랐다면 충분히 자라고 있는 것이다. 그 한 뼘이 모여 큰 나무가 될 테니까. 내가 지금 자라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정확한 지표가 없어서 현재에 만족해도 될지 아니면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하는지 종종 헷갈린다. 잘된 것과 잘하고 있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잘된 것은 목표하던 바를 이루어서 결과물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세상으로부터 내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잘하고 있는 것은 목표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다. 딱히 보여줄 것도 없고 내가 인정받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도 없다. 그래서 잘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내가 잘하고 있어도 늘 불안함을 동반한다. 그러니까 아직 부화하지 않는 알 인셈이다. 불투명한 껍질로 둘러싸인 상태이며 내가 부화할 수 있을지, 부화를 한다면 무엇으로 나올지 아무도 모른다. 아무것도 모르기에 마냥 기뻐할 수도 없고 마음 놓고 쉴 수도 없다. 사람은 불안한 상황에 놓이면 마음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에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한 채 왔다 갔다 한다. 하루는 이게 맞는 것 같다가도 다음 날에는 이게 아닌 것 같고 또 하루는 내가 잘하고 있는 것 같다가도 다음 날에는 지구상에서
내가 제일 뒤처진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차라리 아예 긍정적이거나 아예 부정적이거나 둘 중 하나만 하면 괜찮은데 긍정적이었다가 부정적이었다가를 반복하니 마음이 온전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잠이 안 온다거나 식욕이 없다거나 심장이 너무 쿵쾅거린다던가 우울하거나 무기력하거나 하는 증상들이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 더 잘 나타난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이렇다 할 성과가 없으니 말이다. 잘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불안할 수조차 없다.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실패가 두렵지 않기 때문이다. 실패가 두려운 이유는 온갖 시간을 쪼개가며 있는 힘껏 노력했는데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속상하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실패하고 싶지 않은 것과 실패가 두려운 건 다르다. 실패하고 싶지 않은 마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고 실패가 두려운 마음은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다. 그 차이는 실패를 두려워해 본 사람만이 구분할 수 있다. 내가 만약 실패를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건 아마도 내가 잘하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꼭 기준을 세워야만 마음이 진정될 것 같으면 어제를 기준으로 삼아보는 것도 좋다. 어제 틀렸던 문제를 오늘 다시 풀었을 때 맞았는지, 어제는 못 참고 화냈던 상황을 오늘은 침착하게 해결해 나갔는지, 어제는 조금 게으르게 보낸 시간을 오늘은 알차게 보냈는지, 이보다 더 사소한 일이라도 좋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았다면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그건 엄청난 일이다.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땐 1cm도 안 되는 수정란이었다가 조금씩 자라서 지금의 키가 되었다. 긴 세월 동안 1cm씩, 아니 그보다 더 작은 단위로 자라다가 지금의 키가 된 것이다. 키는 보통 20대 초반이 되면 성장이 멈추지만 인생은 아니다. 100년을 산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내 나이는 이제 막 걸음을 뗀 아기일 뿐이다. 지금 당장은 1cm씩 자라나는 키가 눈에 띄지 않겠지만 나중에 뒤를 돌아보면 그 1cm가 모여서 내가 성장할 수 있었음을 느낄 것이다.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는 모르는 것이니 당연하다. 성장이 끝난 게 아니라 성장하는 중이니까. 어제보다 오늘을 더 잘 보냈다면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의심하지 말고 가야 할 길을 가면 된다. 그 길의 끝에는 꽃 한 송이가 놓여 있을 것이다.